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9월 6일 금요일 131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저는 전주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경기도에 살다가 10여 년 전 원주에 처음 왔을 때 가장 역체감을 느낀 지점이 바로 버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보통 수도권에 살면은 그래도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은 원하는 버스가 오거든요. 그만 오죠. 네. 그런 어떤 삶의 리듬에 익숙했는데 이 원주에 와 보니까 여기는 거의 뭐 한 2-30분 기다려야 됩니다. 보통 원하는 버스 오려면 어떨 때는 2-30분도 빨리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더 긴 경우도 있는데 네. 약간 적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서울로 경기로 출신 원주민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대에 유입된 분들이 또 워낙 많이 계시니까 맞아요. 이런 수도권 출신 네. 분들이 아마 이 원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국인 씨는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버스에 그쵸. 관련해서 할 말 많으실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옛날에 탈 때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래도 제가 태장동에 살았었는데 진광중학교를 갔을 때는 그 태장동에서 우산동 가는 버스가 그래도 좀 제법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다닐만 했는데 이제 문제가 고등학교 때가 이 문제를 가장 많이 체감을 했었죠. 더 없었나요, 노선이? 네, 제가 단계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단계 아파트에서 그 원주 고등학교를 가는 버스 노선이 딱 한 대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것도 바로 가는 노선이 아니라 또 돌아가는 노선인 거예요. 그걸로 등교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네. 몇 번 시도하다가 열받아가지고 거의 택시를 타고 다니거나 등교를 택시로. 등교를. 네. 돈 많이 깨졌겠다. 엄청 깨졌죠.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에 아무리 택시 요금이 싸다고 하더라도 혼자 타야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걸리고 뭐 비용도 좀 들고 그래서 좀 힘들다 싶으면은 딱 그 버스 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었죠. 그때부터 이제 악연을 쌓다 보니까 원주 버스와 지금은 자가용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돼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원주 분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그런 게 한두 번 쌓이다 보면은 이제 바로 그냥 체념하게 돼요. 버스를 탄다는 생각 자체를. 탈 게 못 된다.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자가용을 뽑고 말지. 애초에 생각 자체를 안 하죠. 버스 타고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원주에 뭐 저처럼 새로 오신 분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마찬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타보고 이걸 도저히 이거를 정기적으로 타고 못 다니겠다. 그러니까 이게 혁신도시에 사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도 뭔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그냥 차를 끌고 다니는 거에 그냥 원주 오자마자 그게 그냥 디폴트가 되는 너무 당연한 생각처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혁신도시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뭐 라운드 테이블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뭐 이제 원주에 오셔서 어땠냐, 그다음에 뭐 원주에서 가장 불편한 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단박 이제 교통이 불편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원주 와서 처음 한 나의 소비나 큰 선택이 차 사는 거였다. 무조건 차부터 사고 시작했는데. 근데 거의 그게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되게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 같은. 이해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문제고요. 근데 참 안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다들 지적을 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지난 10여 년을 쭉 돌아볼 때 예전보다 더 불편해지는 느낌도 있어요. 뭐 특히 어느 이제 노선 같은 경우에는 네네. 물론 편해진 지점도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는 아무래도 버스가 많이 또 줄어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해결이 안 되는 느낌. 영원한 난제로 자리 잡는 느낌. 그러니까요. 이게 뭐 다들 불편은 얘기하지만 바뀔 거라는 기대는 아무도 안 하게 되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저기서 2주 동안 미뤄뒀던 원주 버스 이야기를 오늘 내일 이틀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원주 버스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어째서 안 바뀌는 건지, 개선할 방법은 없는 건지, 그러니까 저도 하도 궁금해서 이번에 찾아보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 찾아본 결과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탐구 보고서 시간입니다. 지역에서 느끼는 궁금증에 대한 얕은 고찰, 원주 탐구 보고서.
지역신문에 실린 글 한 구절 읽어보고 시작해 볼게요. 국인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원주 시민의 민원 사항 중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시내버스에 관한 것이다. 버스 회사의 일방적인 뺑뺑이 노선과 운행 시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이용하고 있는가. 원주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버스 막차 시간은 아직도 통금 시대 시간대를 적용하고 있다. 도농의 격차를 없애겠다고 하더니 그것도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고 학생들은 버스 막차 시간 이후에 끝났는데 타고 갈 버스는 없다. 원주에 사는 분이라면 구구절절 공감할 내용. 저희가 그쵸. 아까 네.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평소 뭐 버스를 이용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근데 이 글은 2001년 9월 20일자 원주투데이에 실린 최창선이라는 분의 독작이고요.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도 시민들은 원주버스에 비슷한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 아니 저는 최근에 올린 글인 줄 알았어요. 바로 어제 반곡동에 사는 전모 씨가 썼다고 해도 믿을 법한 글인데 무려 23년 전에도 거의 지금과 다를 바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독자 기고가 지역신문에 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게 조금 축적돼 왔던 문제라는 게 그래서 좀 느껴지니까. 그렇죠. 그럼 더 오래된 문제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오늘날 원주 시민이 원주에 살면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뭐 콕 집어 얘기하면 시내버스겠죠. 그렇죠. 뭐 원주에 지하철이나 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원주시 정부가 작년 3월 시민 1,580명을 대상으로 원주에서 살기 불편한 이유를 조사했을 때도 56.7%가 대중교통, 그러니까 시내버스 불편을 꼽았습니다. 올해 3월 초 조사에서도 대중교통 불편이 1위를 차지한 걸 보면은 고질적 문제로 자리 네네. 잡아 있는 모양새죠. 자, 원주버스 그래서 뭐가 문제냐?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은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지점들을. 시내버스 운영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배차와 노선일 겁니다. 근데 원주는 둘 다 엉망인 거죠. 한마디로. 버스 뭐 한번 놓치면은 한참 기다리거나 한참 기다려야 하거나 아예 버스 자체가 하루에 몇 대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노선도 너무 구불구불하거나 다들 비슷비슷한 정류장을 지나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기 일쑤죠. 결국에는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 인식이 생기니까 선뜻 버스를 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그래서 꺼리게 되는 거죠. 네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과 타고 가는 시간을 합하면 차라리 걸어가는 게 빠른 상황도 발생하는데요. 도보가 버스보다 빠르다! 이런 외침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고등학교 때 네. 느꼈던 가장 큰 이럴 거면 차라리 걸어가고 말지. 왜냐면은 그 단기 아파트에서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서 이제 원주 고등학교로 가면은 뭐 갈만한 거리긴 해요. 근데 이제 버스를 타도 막 돌아가고 그다음에 버스를 한번 놓치면 또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비슷한 되더라고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게 지금 저기 남원주요. 새로 이전한 그 원주역에서 반곡동 집까지 버스를 타려고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의 뭐 배차 시간이랑 그 버스 이동하는 시간 하면은 걸어가는 거랑 맞아요. 물론 뭐 버스가 좀 더 빠르긴 하겠지만 이 답답함을 생각하면 내가 차라리 하염없이 이렇게 기다리고 버스 타느라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걷는 게 건강이라도 챙기는 길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맞아요.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은 먼저 긴 배차 간격을 지적해 보면은 그 버스 기다리느라 낭비하는 시간이 상당하다는 건데 원주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노선 상위 10개를 보더라도 배차 간격이 얼마나 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원주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 저도 이번에 처음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34번입니다. 그리고 34-1번, 31번 이 시리즈들이 네네. 보통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 34번은 연세대 미래캠과 터미널을 잇는 흥업의 지배자로 불리죠. 연세대 분들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버스입니다. 매직버스 34로 불리기도 하던데 이거 뭐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 은하철도 999처럼 힘차게 달려라 매직버스 34 뭐 이런 노래도 풍문으로 내려져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심권과 흥업, 귀래를 잇는 31번이 있고 보통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34번과 34-1번, 31번은 통합 배차를 해요. 노선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 노선 통합 배차로 그나마 10분에서 15분대의 배차 간격을 달성하고는 있습니다. 아, 이게 세 대가 이제 약간 나눠서 그렇죠. 오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80회 정도 배차를 한다고 해요. 그나마 원주에서 대중교통다운 배차 간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연세대 다니신 분들 말을 들어보면은 이게 15분대 배차 간격이에요. 10분대. 그러면은 버스가 이제 뭐 10분에 한 대, 15분에 한 대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이 새 버스가. 근데 새 버스가 동시에 오고 막 이럴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34번 뒤에 31번이 오고 막 같이 막 뒤따라서 이게 통합 배차라는 의미가 있나? 가끔 보면은 저 연세대 이렇게 갈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종종 보면은 버스 정류장에 버스 두 대가 이렇게 나란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말로는 뭐 배차 간격이 10분, 15분대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단독으로만 놓고 보면은 34번은 배차 간격이 40분이고 평균, 34-1번은 평균 25분이고 31번은 40분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걸리면은 겹쳐버리는 통합 배차라고 하지만 막 3-40분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또 종점이 아니니까 거기서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되면 그냥 가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앞버스엔 사람이 많은데 뒷버스에는 하나도 없기도 하고. 근데 지난번에 그 에브리싱 페스티벌 보려고 연세대 갔다가 못 빠져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버스 타고 내가 가려는데 배차가 너무 길어가지고 못 나왔어 내가 제 시간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버스가 이제 16번과 이제 16-1번입니다. 이건 시리즈죠 같은. 그래서 원주 시내버스 중 가장 자주 다니는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6번이 56번을 다니고요. 16-1번이 44번을 다니는데 주로 단계동, 단구동, 반곡동을 운행하게 되죠. 16번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요. 16-1번은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16번까지도 나쁘지 않아요. 배차 간격이 한 20분, 30분 대입니다. 16번이 한 30분 대고요. 16-1번이 20분 대니까 뭐 요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조금 어렵지만 20-30분 대면 그래도 기다려줄만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려워집니다. 또 많이 보이는 게 2번하고 2-1번 아니겠습니까? 원주와 횡성을 잇는 간선 버스죠. 이게 예전에는 가장 자주 다녔던 버스예요. 원주에서 사실은. 근데 지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 이전보다 운행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해요. 코로나 전에는 하루에 한 60번 정도 운행을 했는데 지금은 38번밖에 운행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버스 노선 두 개가 예전에는 이게 혁기버스가 생기기 전에는 원주의 주요한 거점들을 좀 빠르게 가는 노선으로 인식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했고 그래서 버스도 자주 있다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딱 지나고 나서는 버스가 잘 안 와요. 요즘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래도 많이 선방하고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배차 간격 평균 25분, 2-1번 같은 경우에는 평균 30분 정도로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 예전에 더 자주 다녔는데 그러나 후퇴를 좀 했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13번이 있습니다. 평균 30분이 걸려요. 배차 간격. 이제 원주여고 그리고 미래고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자주 이용하는 버스인데 그러면 이거 놓치면 30분 기다려야 등교 못 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죠. 평균 30분 이것도 맞나 싶은데. 그러면 이제 바로 택시예요. 그러니까요. 버스 아니라. 바로 즉석에서 카풀 모집해가지고 택시 다 같이 타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주로 단계동, 무실동, 반곡동 어떻게 보면 이것도 주요 어떻게 보면 도심권을 운행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배차 간격이 굉장히 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그 관설동 살 때 무실동을 가려고 했을 때 이 버스 노선을 되게 애용했었거든요. 그래요? 다른 버스들은 너무 돌아가니까 여기는 바로 그 시청로 따라서 무실동으로 바로 가서 많이 이용하는데 확실히 그때 슈아 하원 시간대 한번 탔었는데 사람 많아요? 말도 못해요. 이거 놓치면 끝장이니까 다들 탈 수밖에 없는 거야. 관설동에서도 그때 겨우 탔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꽉 찬 상태로 와가지고. 근데 충분한 어쨌든 차량 투입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52-1번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도심권과 기업도시 서원주역 간현을 잇는 노선이죠.
출퇴근 때 이것도 혼잡도가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 놓치면 끝장입니다. 이것도. 배차 간격이 평균 35분이에요. 하루에 25회밖에 투입이 안 됩니다. 버스가. 그리고 이 50번대가 제가 알기로는 문막을 원래 가는 버스 노선이었다가 이제 기업도시가 생기면서 기업도시로 빠지는 노선을 추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혼잡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이게 혁기 버스 없을 때는 특히 얘가 다 담당을 해줬어야 됐기 때문에 기업 도시로 가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면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90번 버스. 중앙시장과 터미널, 무실동, 한라대를 잇는 노선이죠. 한라대생 분들에게는 익숙할 겁니다. 과거 원래 한라대는 이제 34번을 끌어오려고 했는데 매직버스 34를 이제 한라대도 지나가도록 하려고 했으나 연세대가 이제 반대하면서 그 34번을 끌어오지 못했고 결국에는 90번을 새로 유치하는 것으로 한라대의 한을 풀어줬던 노선인데 유일하게 원주역, 구역사와 신역사를 모두 경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0번도 원주 시민들이 아주 자주 이용하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배차 간격이 40분에 달합니다. 한라대생들은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 이거? 하루에 22.5회 정도밖에 버스가 투입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쭉 살펴봤지만 이게 인기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인기 노선인데도 지금 배차가 막 20분, 30분, 막 40분대까지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분대를 끊는 노선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로는 감차가 더 심해진 상황이고요. 차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배차가 그만큼 더 길어진 상황입니다. 그 상위 10개 노선이 이럴 정도니까 이제 다른 노선은 오죽하겠습니까? 뭐 안 봐도 뻔하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뭐 수도권하고는 뭐 감히 비교를 안 하고 우리가 이제 강원도 안에서만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빅3로 불리는 이제 춘천과 강릉과 이제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춘천 강릉은 그래도 배차 간격 10분, 20분대를 끊는 노선이 꽤 있어요. 원주는 안 보이잖아요, 이게 거의. 그러니까 빅3 중에서 원주는 독보적으로 배차 간격이 긴 편입니다. 이 정도면은 대중교통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기다리다가 지쳐서 버스 타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저처럼 어쩔 수 없이 타야만 하는 사람들만 버스를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최근에야 제가 자가용 타긴 했지만 그 이전에는 카카오 맵이 처음 도입될 때 그때 이제 버스 정보가 막 뜨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것도 한 뭐 5, 6년 넘게 지났죠. 몇 분 남았다 이렇게 뜨는 거 버스. 그래가지고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거기에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남은 그 버스 예를 들어 뭐 15분 남았다 그러면은 이제 15분 동안 어쨌든 이제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어차피 가서 기다릴 바에야 집에서 좀 편하게 있다가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맞아.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을 때는 일단 정류장에 가면은 뭐라도 버스가 금방 오니까 타고 갈 수가 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원주에 오면은 어디 카페에 앉아있을 때도 남은 시간을 다 계산해서 이제 자리에서 일하는 거야. 맞아요. 이게 무슨 시외버스 출발 시간 기다리듯이 남은 시간 막 15분, 20분 이러니까 이런 게 약간 루틴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초창기에는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나는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이미 저길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가는 경우. 그러면 이제 또 뭐 한 40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뭐 3분 남았다고 해서 나가보면은 6분 막 8분 걸릴 때도 있고 이게 정확하지 않은 문제점 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로 타기가 어려운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긴 배차 간격 그러다 쳐요. 뭐 오래 기다렸어. 뭐 탔어 그래도. 뭐 탔으면 뭐 그래도 빨리라도 가면은 그나마 낫잖아요. 맞아요. 근데 원주는 지금 구석구석 버스들이 정류장을 경유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 거리가 이렇게 오래 걸리면 이해가 돼요. 저는 경기도민입니다. 네네. 1000번, 10,000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경기도에서 서울 가는데 뭐 거의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릴 때도 있어요. 버스 타면은. 저 대학교 때 생각. 또 용인에서 대학 다니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서울로 한번 뭐 야구 보러 간다. 이러면 그냥 타고 자야 되거든요. 맞아요. 저 그 정도 인내심은 길러왔기 때문에 너그럽게 봐줄 수가 있습니다. 원주는 문제는 가까운 거리도 한참 걸린다는 게 문제인 거죠. 시내 권역일수록 심한데요. 뭐 제 경험상 이제 거의 흡사 단계동과 반곡동을 시외버스로 타고 가는 기분이 들 정도로 다 돌아가느라 뭐 시간이 뭐 거의 한참 걸린다. 막 30분 이상 걸리니까 차로는 막 10분 걸릴 거리를 말이죠. 특히 무실동을 지나는 6번, 7번, 8번은
이 법원, 베스파타운, 무실주공, 시청을 경유하면서 그야말로 무실동 안에서 막 빙빙 도는 모양새 같았거든요. 이러면 버스를 타는 승객 마음도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버스와 함께. 아니 이게 그 시청로를 따라서 그냥 언덕을 쭉 올라가면 도보로도 30분 정도밖에. 근데 버스랑 맞먹는 겁니다. 버스는 이 구석구석을 다 다니니까. 맞아요. 네. 이게 대표적인 예시고요. 자, 이게 출발지와 도착지를 잇는 최단거리 대비 운행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나타내는 굴곡도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행거리를 최단거리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꾸불꾸불하냐를 이제 네네. 측정한 수치인 거죠. 1에 가까울수록 최단거리와 운행거리가 비슷한 거니까 최적화된 노선이라는 건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6번, 7번, 8번은 굴곡도가 각각 2.36, 2.48, 2.54로 원주 노선 중에서도 상위권이다. 그만큼 뺑뺑 돈다. 네, 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90번 같은 경우도 한라대에서 출발하는 경우 버스인데도 무실동을 다 돌고 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참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 이게 사실은 이게 그냥 노선 자체도 한라대부터 도심권까지 오는 거리도 긴데 맞아요. 그게 와서도 뺑뺑 돌아버리니까 이 승객들이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타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탔을 때 내가 이제 걸을 만한 거리 정도가 됐다 그러면 거기서 내려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계속 이게 벌어지는 무슨 거죠. 서울철 러시아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힐 바에야 내가 걸어가겠다. 뭐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하겠다. 이게 아니라 네네. 너무 돌아가니까 그게 답답해서 내리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순환 노선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3번과 4번도 악명이 높습니다. 이게 도심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제 구불구불 지나가죠. 그러니까 또 지나치게 많은 정류장을 거의 혼자 다 커버를 하다 보니까 지도로만 보더라도 이 굴곡도가 대단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한번 네. 쳐보세요. 3번, 4번 네이버 지도 같은 데다가 얼마나 뺑뺑 돌아가는지. 제가 상지대 다닐 때 참 많이 탔었는데 이 4번과 3번을 잠시 어디론가 여행을 떠난다는 마음가짐으로 탔던 기억이 납니다. 시티 투어 버스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 원주 시티 투어 버스는 원주의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원주의 도심을 한번 맛보고 싶다 맞아요. 하시면은 딱 요걸 타시면 좋은 제가 항상 그 우리 버스 기사님 바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앞바퀴 있는 데 쪽 있지 않습니까? 좀 높은 자리 거기 앉아서 책을 펴고 맘 편히 한 30-40분 다녔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노선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게 제가 태장동 살 때 지금 그 롯데시네마 뒤쪽에 있는 그 두산 아파트에 이제 교회 친구가 살았어요. 근데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뭐 마음은 먹긴 했죠. 네. 이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제가 거기 단구동까지 직접 가본 적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탔는데 우산동 지나고 이제 저기 학성동 지나고 다 지나가줘야죠. 시내 지나고 심지어 거기서 단구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관설동을 지나고 약 올리는 것 같아. 내 목적지만 빼고 이제 다 지나가는 거잖아. 일단 갈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단구동 두산. 야, 그거 얼마나 걸린 거예요? 거의 진짜 1시간 넘게 거의 뭐 서울 가는 거네. 그러니까요. 서울 춘천 가는 거랑 비교할 만한 시간이 걸리네요. 도착해서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이미 지쳐서. 지쳤지. 이게 시외 버스를 1시간 타는 거와 시내 버스를 1시간 타는 건 다른 경험이거든요. 계속 갔다가 서다가를 반복하는 피로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또 날 정도로. 이게 굴곡 노선 문제가 일단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노선 자체도 부족해요. 남원주역. 이 학성동에서 무실동으로 원주역 이전한 이후에 이 역사에 버스를 타고 갈 엄두를 못 내는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 학성동에 있을 때는 편했어요. 원주역을 대부분 다 지나가니까. 근데 지금 무실동이 남원주역 쪽은 나도 솔직히 가기가 쉽지가 않아. 배차 가격 이런 거 따져보면 못 맞출 것 같거든 열차 시각을.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한번 버스를 몇 번 타고 갔는데 하도 이제 배차 간격 운행 시간이 기니까 버스가 너무 일찍 도착하거나 아니면 아예 놓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기차 시간에 그렇죠. 아예 안 맞게. 너무 비효율적이 되는 거야. 열차 시간을 못 맞추게 되는 거야. 이 버스를 타서는. 나는 그냥 자전거 타고 가요. 나는 좀 이럴 바야. 차라리 예측 가능하다 그게. 또 택시 타기엔 또 너무 아까우니까. 네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이러다 보니 뭐 만종역 서원지역은 생각도 못합니다. 아, 그렇죠. 네, 여기는 나는 버스를 타고 가겠다는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서원지역을 버스 타고 그러니까 만종역이야 뭐 기업도시 가는 버스가 그래도 생겼으니까 그렇죠. 뭐 약간 생각해볼 수는 있다고 해도 서원지역을 버스 타고 가신 분이 과연 맞아요. 있으실지. 반대급부로 만종역과 서원지역에서 내렸을 때 제가 집까지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지 않습니다. 그쵸, 저는 버스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무실동 시청 있잖아요. 이 시청도 은근히 가기 힘들어요. 아, 맞아요. 버스가 은근히 없어. 그 원주에 어떻게 보면 가장 행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가기가 어렵다. 제가 저기 배구나 투어를 버스 타고 갈 일이 한 번 있어가지고 뭐 시민분들도 거기 여러 가지 공연 행사를 하니까 갈 일이 많죠. 근데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거기 앞까지 가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로아노코 사거리 근처에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결국 또 걸어서 올라가야만 했었던. 이것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돼. 시청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장소인 줄 알았는데 버스가 넉넉하지 않다는 점.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에는 뭐 원주시청에도 주차장 문제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게 차가용을 디폴트로 해놨으니까 당연히 차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놓고 뭐 주차장 부족하다 이러고 있으면 맞아요. 뭔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거점도 이럴 정도인데 다른 곳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원주에도 아파트들 뭐 계속 몇 년 전부터 생기고 있습니다만 이런 신규 택지지구에도 버스 공급이 제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자연히 자가용을 먼저 살 수밖에 없겠죠. 이사를 오더라도. 더구나 버스 타면은 다들 체감하겠지만은 특정 거점에 또 버스가 엄청 많이 지나가요. 특히 막 전통시장이나 터미널 이런 데 조금 이렇게까지 몰릴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서 거기에는 버스가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유하는 정류장도 비슷해지고요. 그러니까 노선이 원주가 어쨌든 뭐 많잖아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버스가. 근데 그러면 뭐 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는 곳만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분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원주시 정부가 작년 4월에 시내버스 시민 의견 조사를 했을 때도 운행 노선 불만이 32%로 운행 횟수 다음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운행 횟수가 38.2%였는데 운행 노선 불만이 32%였으니까 거의 두 개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배차 얘기를 했고 그게 제일 큰 불만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노선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노선 불만 이후로는 다양한 노선 부족이 15.5% 그리고 많은 정류장을 거쳐가기 때문에 8.1%로 1, 2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한 문제들에 시민분들도 많이들 공감하고 있다라는 걸 설문 결과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 원주 버스는 첫 차는 늦고 막 차는 이릅니다. 이게 뭐야? 보면은 뭔가 바뀐 것 같은데요. 이게 원주버스 오후 9시 이전에 막차가 출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면은 가장 수요가 많은 34번도 오후 9시 5분이 막차 출발 시간이요. 34-1번도 오후 8시 22분에 막차가 출발합니다. 제가 춘천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춘천은 보통 오후 9시 30분 이후에도 막차가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 10시에도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교가 되는 거죠. 원주 시민들이라고 더 늦게까지 안 입고 싶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원주에 처음 왔던 2002년 말 이때 이게 원주 왔을 때 부모님이 말씀하신 가장 놀라웠던 사실 중에 하나가 뭐 시내나 이런데 아니면 도시 전체를 보더라도 9시가 지나면 되게 조용해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도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버스는 여전히 그 시대를 따라서 가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23년 전에 그 최창선님이 원주투데이의 기고한 글을 봐도 아직도 통금시대 시간대를 적용하고 있다. 딱 맞는 표현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막차가 빨리 출발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는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학생들도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경우 많잖아요. 학원에서. 그러니까 버스로 귀가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학원 버스나 부모님 차를 이용해서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 학교 다닐 때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있어가지고 그럼요? 그 당시에 뭐 없어요? 야간 자율학습이 의무화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시에 딱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심지어 지금 진짜 다들 10시에 끝나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독서실을 끊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독서실에서는 차량 운행을 해줬었거든요. 그런 독서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원주에 있었던 그 당시에 독서실에서는 대부분 약간 그런 걸 해줬었던.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돌아갈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버스가 다 끊겨가지고. 그러니까 뭐 집이 좀 가까운 친구들은 뭐 그나마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지만 좀 더 멀리 사는 친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진 거죠. 네. 저는 이제 원주에 제가 꽤 살다가 다시 이제 가끔 경기도로 가서 버스를 탈 때가 있잖아요. 네네. 나는 너무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주는 10시면 이미 버스 포기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10시 막 11시 되면. 근데 저번에 경기도 갔더니 막 1시, 새벽 1시인데도 버스가 다니는 거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원주의 감각에 익숙해져 있다가 다시 이제 수도권에서 이 그런 1시에도 버스 운행을 보니까 너무 뭔가 감동이라 표현을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는 건가? 신천지, 별천지가 펼쳐진 것만 같은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좀 경험하는 느낌이었고 저희가 뭐 그것까지 바라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최소한 한 10시 이후에도 좀 막차가 출발하는 최소한 그 정도의 체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 거죠. 현실적으로 그때 귀가하는 학생들도 많고 하니까. 네네. 자, 그리고 첫 차 출발 시간도 근데 늦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제가 춘천하고 또 비교를 해봤더니 전반적으로 원주 첫 차가 30분 정도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차는 이러고 막차는 늦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정말 최악인 거 아니겠습니까? 둘 중 하나라도 잘 돼야 되는데 둘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편의에 못 맞춰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우리 원주공항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제주도 가는 노선이 출발은 되게 늦고 돌아오는 거는 빠르고 그래서 문제라고 해서 그게 조정이 됐는데 지금 원주 시내버스는 같은 문제를 지금 국인씨가 다닐 때도 그렇고 네네. 지금까지도 고치지 못하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아쉬운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버스 서비스의 질도 좋지 않다.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원주버스는 운전이 거칠고 기사님이 불친절한 느낌이 있다고 해요. 뭐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거나 뭐 승객이 앉기 전에 출발하거나 하차할 때 미리 문 앞에 대기하기를 막 은근히 막 아니면 대놓고 막 이렇게 압박을 한다든지 등등등 지역 커뮤니티를 보면은 이런 사례들이 종종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서울 버스와 비교하는 분도 있던데 뭐 국인 씨도 들어보니까 최근에 뭐 이런 경험이 있다고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이제 그 버스를 잘 타지는 않지만 또 너무 자가용만 타면 내가 그래도 기후위기를 얘기하는 사람이 뭐 어디 출마하실 거예요? 네, 의식적으로 시민 눈높이와 맞추기 위해 조금 의도적으로 한번 버스를 타볼 필요는 있겠다. 되게 명분을 갖고 타시네 이분. 그래서 자가용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슈아랑 한번 같이 타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탔는데 또 그때 사람이 많기도 해서 학교 시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너무 급정거, 급발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운전을. 맞아요. 그래서 또 근데 이제 슈아를 안고 있다 보니까 제가 한 손으로 그냥 손잡이를 잡는데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아이를 막 이렇게 놓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휘청휘청하니까. 그것도 아이를 동반하고 버스 타기 진짜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 앞에 있던 학생이 너무 안쓰러워했는지. 그래? 그게 아주 노골적으로 보였구나. 네, 밖으로도. 그래서 자리를 양보해줘가지고. 양보까지 해줄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다행히 좀 위태로워 보다. 가다가 이제 자리에 앉아가긴 했는데 근데 그랬는데도 이제 제어를 양보해준 학생도 막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그래도 청소년이면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도 그렇게 휘청거릴 정도면은 뭐 아니면 어르신들은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그걸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스 타는 근육을 길러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령자가 또 많이 이용하는데 보통 이제 원주 맞아요. 버스를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좀 위태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안전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도 직접 겪기도 했고 보기도 했었는데 버스에서 사람이 다 내리기 전에 문을 닫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지인들에게 그런 사례를 들었던. 내가 지금 버스에 아직 발이 남아 있는데. 내리고 있는데 지금 거의 버스 문이 닫히어서 막 발이 걸릴 뻔하거나 아니면은 버스 문도 안 닫고 뒷문 안 닫고 그냥 내가 내리는 도중에 막 출발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사례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막 넘어지시려고 하는 경우도 막 보기도 했고. 충분히 일어날 법한 상황입니다. 아마 이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있으신 청취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종합되다 보니까 버스 너무 운전을 거칠게 한다. 그러니까 버스 난폭 운전을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원주 버스가 또 기본적으로
많이 오래됐어요. 네. 연식이 좀 된 버스들이 많고 네네. 차량 내부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용 환경이 또 쾌적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특히 이제 좀 수도권 버스와 계속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다른 지역하고 좀 역체감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 수도권 버스와 이제 원주 버스를 탔을 때 원주 버스는 뭔가 이게 오래됐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쾌적하지는 않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약간. 그리고 저상 버스도 원주가 수요 대비 적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다 보니 뭐 장애인이나 고령자 같은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지점도 분명 있습니다. 네네. 제가 저상 버스를 보기도 힘들지만 저상 버스에서 리프트가 가동되는 건 진짜 원주에 살면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거는 서울 경기도 살면서도 보기 힘든 거. 한국에서 보기가 힘든 장면인 네. 참 문제점이 있는데 근데 원주는 더 심한 상황이죠. 옛날에 기사 봤을 때 그 리프트가 뭐 거의 전부 고장이다라는 네네. 기사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상 버스가 있더라도 뭐 실제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거지요.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원주 버스의 문제점 우리가 체감하는 지점들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게 쭉 살펴봤을 때 어쨌든 총체적 난국 아니겠습니까? 이거 도저히 배차도 길어, 노선도 복잡해. 그러니까 뭐 서비스도 안 좋아. 이거 어떻게 타고 다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 네네. 하나씩 또 뜯어보면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원주는 버스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버스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그 배차가 길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주 인구가 36만이죠 지금 대략. 근데 버스가 현재 140대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인구 15만 명인 안동시와 비슷한 수치예요. 어떻게 보면 원주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그쵸. 안동시와 원주가 버스 수가 비슷하다. 이것만 보더라도 원주가 버스가 지금 적은 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확 체감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구수 대비 버스가 얼마나 있는지 대당 인구수로 버스 한 대당 인구수로 살펴보면은 문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원주가 이제 버스 한 대당 인구수가 2,57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36만 명을 이제 140대로 나누는 거죠. 근데 원주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은 턱없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원주가 버스 한 대당 너무 많은 승객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구미시가 인구 한 40만 명 정도 돼요. 여기는 1,902명입니다. 대당 인구수가. 그러니까 2,000명이 안 되는 겁니다. 원주가 2,500명인데. 그리고 진주시 여기가 인구가 한 34만인데 여기도 1,140명. 그러니까 원주의 어떻게 보면 대당 인구수로 봤을 때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가 원주에 비해서 훨씬 많은 거죠. 인구 대비해서. 그리고 양산시 여기 인구 35만인데 여기도 1,578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원주에 비해서는 대당 인구수로 봤을 때 더 적은 승객을 태우고 있는 거죠.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인구 규모의 도시는 버스가 더 많고, 그렇죠. 근데 버스 규모가 비슷한 곳은 인구수가 훨씬 더 적고 다른 도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주와 인구가 비슷한 다른 도시를 보더라도 보통 버스 한 대당 2,000명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승객을 담당하고 있는데 뭐 진주 같은 경우에는 뭐 1,140명으로 거의 뭐 1,000명대 초반까지도 찍고 있으니까 비교해 보면 원주는 한 2.5배나 더 많은. 그렇죠. 근데 원주는 2,500명이고 뭐 거의 진짜 2,000명대 중반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니까 엄청나게 버스 한 대당 많은 승객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노선을 효율적으로 짜고 배차도 합리적으로 한다면은 버스가 적더라도 원활한 운행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뭐 자주 다녀야죠. 빠르게 그렇죠. 뭐 가거나. 그러면 되는데 원주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버스가 엉망인 운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말이죠. 그 버스가 부족하니까 그 점차 늘려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네. 근데 오히려 원주는 버스가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보다 인구가 10만 명 가까이 적었던 2000년대 초반 원주 버스 수는 196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많았던 거죠. 50대 더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161대로 줄었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140대까지 감소한 겁니다. 그 사이 원주는 엄청나게 팽창을 했는데 한 56대, 그러니까요. 60대 뭐 이 정도 줄은 거니까. 맞아요. 도시는 팽창하고 인구는 늘어나는데 버스는 줄어드니까 운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불편한 버스의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말 많고 탈 많은 버스 노선은 수십 년 전에 머물러 있는데요.
원주에 처음 시내버스가 생긴 게 1958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네. 아주 성대. 뭐 이상한 컨셉을 잡으시네 갑자기. 아무튼 네, 뭐 아무튼 그때 처음 생겼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원주는 원도심이 중심가였죠. 네네. 그때는 뭐 시청도 이 원도심 일산동에 있고 그리고 이런 시장도 다 원도심에 있고 뭐 극장도 다 원도심에 있고 사람들이 맞아요. 다 원도심에 네. 몰려들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주변에 도시 규모가 외곽으로 이렇게 확장되지도 않았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역을 지나도록 남북축으로 원주는 버스 노선이 기본적으로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시내버스 차고지도 소초면 장양리와 관설동 이렇게 남북으로 놓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장양리에서 터미널, 중앙시장 그리고 관설동을 잇는 노선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중앙시장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의 그 터미널이 있는 단계동에서 바로 관설동을 갈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비효율적인 노선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네. 바로 그게 문제인데 수십 년 동안 원주가 발전을 하면서 뭐 단계동, 뭐 단구동, 무실동, 뭐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렇게 동서축으로 점점 확장해 나갔잖아요. 네네. 도시가 남북축에서 점점 동서축으로. 맞아요. 네. 근데 원주 버스 노선은 남북축을 근간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이 노선이 도시의 발전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게 된 거예요. 중심축을 안 바꾸고 기존 노선에다가 신도심 구간을 끼워 넣으니까 남북축으로 가던 게 막 남에서 북에서 동남으로 막 이렇게 가는 거지. 아니면은 북에서 다시 서남으로 이렇게 가고 막 돌고 돌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게 효율적이지가 않고. 제가 이걸 실제로 직접 저는 이 변화의 과정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웃겼던 게 단구동 롯데시네마가 이제 생겼잖아요. 네. 2006년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터미널이나 아니면 단계동이나 제가 단계 아파트에 있었을 때 뭐 이제 롯데시네마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요. 단구동에. 네. 그러면은 그 단계동에서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뭐 16번, 2-1번 이런 게 없어서 터미널에서 단구동까지 직선으로 가는 그 서원대로 노선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야, 이게 먼 곳도 아닌데 단계동에서 단구동이. 무조건 중앙시장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 진짜 어이가 없는 겁니다. 단계에서 단구동이 뭐 한참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옆 동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걸어가는 게 그 당시엔 진짜로 도보가 더 빨랐던 시기인 거예요. 뭐 버스 기다리는 시간 이런 거 생각하면.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그래서 많이 걸어 다녔던 그 서원대로를 그럴 기억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나마 노선이 많이 또 생겼다고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근간은 이 남북축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끼워 넣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무실동도 뭐 그때 발전을 안 하던 곳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선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것에서 확장되는 형태로 맞아요.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맞아요. 딱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 굴곡 중복 노선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배차가 길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네네. 이래서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점. 중심 쪽을 왜 못 바꾸냐? 그러니까 남북축 말고 동서축으로 하나 놓으면 될 거 아니냐? 이게 당연히 우리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왜 못 바꾸냐면은 차고지가 장양리와 관설동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맞아요. 이미 북과 남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장양리와 관설동 이렇게. 그러니까 출발지와 도착지를 차고지 위치를 중심으로 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승객 수요와 상관없이 버스가 괜히 장양리까지 가고 괜히 관설동까지 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는 동안에 이제 끼워 넣는 거야. 막 무실동, 막 단구동, 뭐 혁신도시, 뭐 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원주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승객 없이 빈 버스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종점까지는 가야 그렇죠. 되니까. 장양리까지 가고 막 다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연간 이 공차로 운행하는 경우가 33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요. 이게 돈으로 따지면 공차 손실금이 6억 원에 달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 보더라도 손실이 막대한 거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선을 동서축으로 만드는 게 이제 필요한데 네네. 도시의 발전상을 반영해서 이러려면은 권역별로 차고지를 확대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쵸. 장양리와 관설동 말고 더 지어야 된다는 거죠, 차고지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문막, 뭐 서원주역, 만종역 중 한 곳에 짓거나 뭐 서남부권은 뭐 연세대 미래 캠퍼스나 원주역
이런 흥업 쪽에 차고지를 짓거나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남북축에다가 동서축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노선 편성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이러면 아주 해피하게는 하겠습니다만 그게 또 왜 안 되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이 차고지 하나 짓는데. 추가 차고지를 마련하려면은 돈이 거의 100억 원대 이상 들어가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관설동 차고지가 지금 감정 평가액이 117억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차고지 하나 마련하려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야 되니까 원주시 정부도 그렇고 버스 업체도 그렇고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야, 네가 좀 사라. 아니 좀 사주세요. 좀 이게 서로 떠넘기고 있는 거죠. 가뜩이나 뭐 경영이 또 어렵기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관설동 차고지니까 지금 117억이라고 하는 거지. 원주에 지금 사실 뭐 땅값도 예전보다 많이 올랐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진짜 차고지를 위해서 새로 땅을 구입할 때는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막 수백억 원을 들여야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차고지를 옮기거나 새로 짓지 않는다면 노선 개편은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 이틀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임시 방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차고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맞아요. 아마 구긴 씨는 기억을 할 텐데 찾아보니까 2004년에는 원주 의료원 쪽에 개운동 차고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딱 그 의료원 사거리에 모델하우스 있는 그 위치가 지금 모델하우스로 활용되고 있는 곳. 거기가 딱 차고지였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저도 그게 없애면서 그 당시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없어지고 뭔가 다양하게 쓰인다더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야말로 진짜 노른자 땅인데 모델하우스로 쓸 바에는 차라리 차고지라도 더 쓰면은 좀 낫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 당시에 도시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체 차고지도 마련하지 않고 개운동 차고지를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뼈 아픈 결정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가 롯데시네마가 막 발전되고 이러니까 조금 더 상업시설이나 이런 곳들로 쓰기 위해서 그걸 없앴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은 신도심권으로 확장될 수 있는 노선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만 해도 아마 다른 데 차고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아마 낙관론을 펼쳤던 것 같은데 2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원주 시내버스를 운영 중인 민간 버스 업체 3사가 있죠. 동신운수, 태창운수, 대도역에. 근데 이 세 업체가 모두 재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아마 시민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툭하면 막 운행 중단하고 그랬잖아요. 막 돈 없어서 지금 뭐 가스도 충전 못합니다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노선도 막 없애기도 하고. 맞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업체는 태창운수입니다. 이 태창운수는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버스 회사 중에서 가장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거든요. 법정 관리를 받고 있어요. 그 파산 직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맨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죠. 대출, 임금 체불과 같은 채무액이 2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경영진이 50억 원이 넘는 이 버스 보조금을 횡령 배임해서 올해 전직 대표이사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와중에 모럴 해저드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상황이 더 나빠져서요. 2020년에는 3개월, 2021년에는 4개월 동안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 2019년 이후에는 노후 차량을 교체하지 못하고 줄줄이 버스를 줄이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버스가 오래됐으면은 이게 아마 법적으로 기한이 있겠죠. 네, 뭐 무조건 바꿔야 되는. 뭐 옷도 그렇고 고쳐 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안전을 위해서라도 새 차로 바꿔야 되는 뭐 그게 있을 텐데 돈이 없어서 그걸 교체를 못하니까 차라리 그냥 폐차를 시켜버리고요. 운행은 못하니까 오래돼서. 그리고 이제 저상버스가 의무화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창운수는 저상버스를 살 돈이 없으니까 아마 예외 승인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값이 싼 중고 고상버스만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상버스를 의무화했는데 태창운수는 오히려 그 남은 저상버스마저 고상버스로 바꾸고 있는 좀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버스를 계속 줄여나가다 보니 태창운수는 면허 유지를 위한 최소 조건인 보유버스 30대에 미달할 위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버스 업체가 모름지기 한 30대는 보유해야 이 면허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태창운수는 돈이 없어서 버스를 계속 줄이다 보니 이 30대도 지금 못 갖게 될 상황이라는 거죠. 못 지킬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면허도 취소될 수가 있는 거고 자칫하다가는 언제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태창운수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차량 전면에 타요버스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유명한 대도여객. 그리고 저는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게 대도여객만 타요버스 스티커를 붙인다는 걸. 그 버스. 네. 바로 대도여객입니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경영난으로 연료 대금을 대지 못해서 2022년에 일주일 동안 일부 노선 운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가장 많은 버스를 원주에서 운행하는 동신운수가 그나마 사정은 양호한데요. 어디까지나 비교적 그렇다는 거고요. 네. 동신운수도 코로나 이후로는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지금 경영난을 호소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업체들은 버스를 늘리기보다는 자꾸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2018년에 버스 기사에게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피한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주 52시간이 시작됐으니까 기사 한 명에게 너무 많은 어떻게 보면 노동을 맡기는 게 아니라 기사를 더 뽑아가지고 노동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해야지. 그죠. 그게 해피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게 법 취지에도 맞는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뭐 버스의 운행 횟수나 그런 것들은 지키는 선에서. 그렇죠. 기사를 더 뽑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데 우리 버스 업체 3사들은 돈이 없으니까 기사를 더 뽑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버스 노선을 없애거나 운행 횟수를 줄여버렸습니다. 기사를 더 뽑지 못한다는 의미로. 그러니까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게 더 심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160대였다가 140대로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노선 개편을 위해서 차고지를 새로 만들기는커녕 태창운수는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차고지도 팔겠다고 나서는 판이에요. 관설동. 우리 채무가 너무 많다. 빚 갚아야 된다. 그러면 차고지 팔아야 된다. 이거 원주시가 좀 사줘라. 이거 뭐 100원이든 뭐 200억이든 사줘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버스는 뭐 종이 접어서 어디 보관한다니까. 그러니까 원주가 사달라는 거죠. 공영 차고지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우리 계속 우리 쓰겠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우리 빚 갚아야 되고 파산하면 어떡하냐. 우리. 그러니까 원주시도 난감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운전한 처우도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데 지금 뭐 차고지도 팔겠다는 판이고 버스도 줄여나가는 판인데 운전원들 처우는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임금 체불도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창운수는 그것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도 원주 버스 운전원의 처우가 최하위권, 거의 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래 일하는 운전원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초보자가 입사해서 경력을 쌓으면은 임금이 높은 다른 지역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악순환입니다. 그렇죠. 숙련자가 떠나니까 초보자만 계속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난폭 운전이라든지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질 개선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사들의 처우가 좋아서 오랫동안 일한 베테랑 기사들이 많아야 서비스 질도 점차 개선될 거 아닙니까? 난폭 운전도 줄어들고 불친절도 좀 근절되고 이럴 텐데 좀 더 기사님도 친절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뭐 좀 일할만 하면 다들 다른 데로 떠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새로 입사한 사람들만 오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고질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버스가 줄다 보니까 한 곳이 어쨌든 가야 하는 곳은 많고 또 시간도 지켜야 되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기사분들도 급해지는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굴곡 노선, 그러니까 한 버스가 너무 구불구불 다 많은 정류장을 지나가야 되고 또 한 버스가 운행하는 거리도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사들의 피로감도 상당할 것이고 그런 압박감도 상당할 것입니다. 이제 배차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두루 작용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 서비스 질이 악화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굴곡도가 결국 더 그런 난폭 운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러니까 큰 도로는 아무래도 그 거리상으로 신호도 더 약간 널찍널찍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이제 좁은 골목에 가다 보면 그 신호도 자주 있다 보니까 그 신호에 걸리면 또 지체되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전멸등이거나 아니면 노란불일 때 무리해서 그 딜레마 존에서 밟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 네네. 이게 다 연결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황당한 거는 이미 이 원주시가 우리 세금으로 이 업체에 상당한 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로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을 운행한 대가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에만 원주시 정부가 민간업체 3사에 지원한 돈이 82억 원에 달합니다. 네, 2001년에는 3억 5천만 원이었고 2016년에는 46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거의.
코로나19로 버스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손실액이 커졌고 그만큼 시정부 지원금도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업체들의 재정난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세금을 투입해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운영은 더 엉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면서 공공성은 떨어지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맞아요. 네. 이거야말로 세금 먹는 하마가 되는. 꼬리가 잘못하면은 네.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이게 막 금방 또 뭐 100억 넘어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폭합적으로 작용해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원주 버스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뭐 이런 문제들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 그럼요. 뭐, 저희도 알 정도인데. 우리 또 뭐 다 찾아봐서 네. 이렇게 정리한 거니까. 원주시청 대중교통과 공무원이라고 모르겠습니까?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근데 왜 해결이 안 되느냐? 개선할 방법은 없는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내일 이어가도록 이것도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떼놔도 네. 1시간 떠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주 탐구 보고서 토요일 순서에서 결론까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볼게요. 소소한 마일스톤. 원주와는 저기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처음 채널을 만들 때는 먼 목표처럼 보였는데 여러분의 성원 덕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할 네. 따름이에요. 힘을 얻으면서 앞으로 더 분발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사 광고로 오늘 순서 마무리할게요. 네,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원주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도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금요일에 인사드린 원주하는 척 131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